연초 아파트 분양 시장이 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위를 타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6만 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인 3만 호가 두 달 새 미분양으로 쌓인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세의 원인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분양 실태가 어떤지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6,800세대 대단지의 중소형이 주력이고 평균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이 채 안 돼서 분양 걱정은 없을 거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양률은 50% 수준입니다. 대단지들이 분양하려면 미분양 평양에서 50% 되잖아요. 나머지 50%를 저희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현재 6만 천여 가구로 두 달 새 90% 넘게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0,000 가구가 넘습니다. 네, 한 달 전쯤에 미분양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사이도 미분양이 늘었네요. 이렇게 어떤 지역에 특히 좀 심한가요? 네, 지난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통계가 새로 이제 국토부 발표로 나온 건데요. 네. 전국적으로 6만 1,512채 지금 미분양 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한 달 새에 12,000여 가구가 다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만에 거의 전국적으로 3만 채 정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대구, 충남, 경북 지역의 한 달 새 증가폭이 굉장히 큰데요. 경기 지역이 원래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실제로 한 달 만에 한 4,000채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새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대구, 경북, 주요 충청권이나 이렇게 좀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도 한 달 새 한 2,000가구 이상씩 미분양 주택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도 눈에 띄는데. 네, 근데 전체적인 공급량이 뭐 월등히 많아서 이제 쌓이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 화면에서 뭐 대구의 2,000% 이런 거는 기존 수치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네. 총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달 동안 미분양 주택이 이제 3만 가구나 된다는 거. 이게 보통 1년에 미분양 주택 평균이 한 7만 호 정도 이렇게 접는다고 하는데 이게 두 달 사이에 반 이상 쌓였다면 문제 아닙니까? 네, 일단 늘어나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유의가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한 10년 정도의 미분양 주택 통계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7만 채 정도여서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네. 두 달 새에 거의 절반 이상이 늘어난 물량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여러 가지 전략의 대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실제로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지만 10월, 11월 이제 좀 비수기로 넘어가는 시장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계속 분양 승인 물량이 뭐 한 달에 뭐 8만 채 이상, 7만 채 이상 계속 공급이 많았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급격하게 빨리 쌓이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분양된 물량이 총 52만 채 정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치는 40만 채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만 대. 예, 그래서 단순히만 네. 따져봐도 12만 채 이상이 네. 지난해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아무래도 소화되지 못하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 이 미분양 물량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셔야겠습니다. 네, 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물량도 10,000 가구나 된다고요? 네,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은 1,518채 지금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사실 한 달 동안 늘어난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월 말 통계로 전달 대비 41채가 늘어난 숫자여서 그렇게 아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악성 미분양이 4만 채, 5만 채까지 쌓였던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공된 물량들이 소진되지 않고 쌓이는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봐야 할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실제로 빨리 늘어나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쌓인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이 물량들을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계속 이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공급을 좀 조절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들이 뒤에 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정부는 뭐 조금 아직은 좀 느긋한 것도 같고 대책을 세울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나눈 그 뭐 예년 평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던가 워낙 네. 단기간 공급이 늘어나서 일시적인 증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늘어나는 속도가 앞으로 조금 둔화된다고 해도 이미 네. 좀 공급 조절에 들어간 건설업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가 좀 조절된다라고 해도 이후에 이제 이후에 쌓인 물량들이 이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경기도라던가 네.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가격의 부침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주택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잔여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지역의 수급 상황을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급이 과잉이 되면 이제 주택값은 좀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 주택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선뜻 엄두를 내지 않고 그럼 전세값은 또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집값은 좀 하락세를 이어갈까요? 지금 1월 네. 1월 현재 주택시장은 뭐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네. 1월에 워낙 날씨도 추웠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시는 수요자도 급격히 많이 줄어서 줄었죠. 예, 네.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설 이후에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네. 계속해서 전세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저가 주택으로는 내 집 마련을 계속 할 것인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 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약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설 이후에 거래 시장이 다시 좀 회복되는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워낙 많은 물량의 분양 물량들이 공급이 돼서 이미 시장의 분양권으로도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도 지난해 이제 인허가를 받아놓은 물량들이 올해 또 어느 정도는 분양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네. 지난해보단 줄더라도 여전히 이제 좀 지역별로 공급이 과잉인 지역들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설 같습니다. 이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작년만 해도 이제 뭐 서울의 인구가 이제 순유출이 됐고 그 인구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 빠져나간 이유를 보니까 비싼 주택값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서울의 매매값은 아파트값은 뭐 보합세나 약간 하락세라고 하지만 전세값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갈까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 세입자들은 여전히 계속 많이 남아 있는데 전세 물건 자체가 계속 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 안에서의 전세 부족 현상은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집값의 정체에 비해서는 전세 가격 오름폭이 계속 좀 유의할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세입자 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 가치에 비해서 또 너무 전세 보증금이 높아져서 나중에 계약 만기 후에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들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을 검토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집값보다 너무 비싼 또 전세일 경우에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죠. 요즘 또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신도시도 많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심의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신축 연립빌라도 많이 좀 공급이 돼서 전세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신축 상품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되 가격 적정성은 매매 가격 기준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비싼 전세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소위 거죠. 깡통 전세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당장 수도권은 이제 2월 1일부터고 또 지역은 5월부터죠. 이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근데 골자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고 또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서 차근차근 갚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이제 쓰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종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소득 심사를 굉장히 좀 까다롭고 이제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종전에는 좀 더 뭐 맞추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수라든가 이렇게 좀 가상의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까지 인정을 해줬다면 네. 이제는 확실하게 근로소득 확실하게 이제 세무당국에서 인정을 받은 신고된 근로소득이라던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정확한 소득으로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만 인정을 하는 식으로 소득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신규 대출에 있어서는 원금을 처음부터 이제 분할해서 같이 상환하는 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특히 이제 고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치 기간 없이 뭐 최대 1년 이내라고 하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나눠 갚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좀 막겠다 뭐 이런 네. 취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택 언제 사면 좋을까 이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냥 당분간은 당분간은 지켜보고 지켜봐야 될 것 설까지는 같네요. 지켜보고. 네. 지금 가격 조정 가능성을 보시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 거래 상황 그리고 봄 시장에서의 수요자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